네, 안녕하세요. 천이서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스의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제가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겼어요. 살짝 지금 우울증도 와 있고, 일단은 뭐 살면서 이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한 게 저한테 일어나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일단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이처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최대한 좀 멘탈을 잡고 그래도 좀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오랜만에 방송을 킵니다. 일단 뭐 금요일 날 영상을 못 찍었고 월요일 날 그냥 이틀 영상을 못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딱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바로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일단 뭐 네이처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고 일단은 뭐 증시 폭락이 좀 있었죠. 일단은 뭐 이제 이 코스피 증시를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많이 빠졌고 전에 이제 뭐 주말 동안에도 흔들림을 많이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 처음에 이제 지수가 빠졌던 이유가 이제 AI 관련된 거품과 버블 논란이라는 내용이 빠졌고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페드 이제 연준을 얘기하는 거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동결되면서 그러면서 또 한번 증시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증시가 빠진 거는 가뜩이나 이제 이 AI에 관련된 거품과 버블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AI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상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3분기 실적 발표 그걸 앞두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경계감이 일단 작용하게 있는데 일단 경계감만으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까지 빠졌냐? 일단은 이제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 걔네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이제 틸 매크로 이제 고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지난 분기에 이제 뭐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이렇게 풀리면서 아, AI 관련된 이 거품과 버블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이제 큰 손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차익 실현을 때리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제 급락이 같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 정도 발표가 되고 거기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왜 실적이 좋게 나와 그러면 시장은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할 거고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이 눌렸던 부분들이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하겠죠. 대신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안 좋다 실적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투매가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이게 안정화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뭐 엔비디아 제인스랑이 얘기를 했죠. 5천억 달러에 관련된 주문이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좋을 거다. 깜짝 실적을 이제 깜짝 관련된 이제 실적을 이제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뭐 19일 실적 발표에서 거의 매출이 549억 달러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50% 정도는 증가한 셈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 HBM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I에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뭐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들을 보면은 계속 꾸준히 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AI 쪽 자체가 단순한 거품과 뭐 버블 굉장히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거는 맞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계속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게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AI 관련된 거품과 버블 지금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하지만 이 거품과 버블이 누가 정하는 거다? 사실상 돈 있는 자들, 큰 손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나온 거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다시 단기 저점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결과적으로 계속 갈 종목은 AI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지만 절대 한 달에 다 이 물량들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급락, 패대기 치는 상황이 나와요. 이 왔다 갔다가 최소 달로 치면은 뭐 이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과거에 코스피 지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같은 경우도 뭐 한 달에 이렇게 지수 자체가 이제 뭐 13%에서 저가 마이너스 0%면은 이제 13%가 빠진 거잖아. 고점에서부터.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징수가 이제 고점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폭락이 나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월봉상 여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한마디로 1월달부터 6개월, 6월달까지
이렇게 뭐 대략 5개월을 이렇게 뭐 이제 밑으로 위로 흔들다가 결국에 애들이 팔 만큼 다 팔았으면 한번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월봉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또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다가 밀리다가 뭐 이제 고르다가 여기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팍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랑은 다른 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시작이 어쨌든 간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시작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이 하락골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2월 달에 만약에 이렇게 흐름이 된다.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그러면 1월 달에는 이제 또 CES가 있거든요. 그러면 CES에서 나올 게 뻔해요.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제 뭐 양자 관련된 거 나오겠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거 나오겠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2월 달에 또 감사 시즌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빠질 거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또 이렇게 밀리는 그러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네이처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장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 보니까 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특히 뭐 원익코딩스 이런 거는 막 엄청 빠지더라고요. 보면은 뭐 원익코딩스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보면 이 고점에서부터 빠지는 게 막 14%, 그리고 여기 뭐 14% 엄청 빠졌잖아요. 벌써 이틀 동안 빠진 게 거의 30%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굉장히 싸다라고 했던 부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이거 내가 젠베스 때도 내가 싸다고 한 다음에 급락 났잖아요. 이것도 이제 싸다라고 한 뒤로 급락이 나왔는데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뭐 굉장히 뭐 이제 큰 손들이 뭐 11월 20일 날 뭐 이제 뭐 그거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기자회견. 그러한 내용들을 앞두고 뭐 최근에 올렸던 물량들을 빼고 있다. 그런 흐름은 절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일단은 뭐 여기 32,500원까지는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유효하고 일단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제가 네이처셀이 막 이렇게 막 정말 애들이 빼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찍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원익 코딩스 때처럼 아니면 젠베스 때처럼 이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조금 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싸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밤 늦게라도.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저도 뭐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은 뭐 주식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뭐 네이처스에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보고 있고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익코딩스 이런 부분들도 주가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지금 뭐 이러한 구간에서 싸한 흐름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않아요? 딱 이렇게 봤을 때 11월 13일, 뭐 11월 10일 싸한 흐름 전혀 안 보이죠? 그쵸? 근데 저는 이거를 싸한 흐름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구간에서 분봉으로 봤을 때 어쨌든 위에서 계속 까짝까짝까짝까짝 띄우고 파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여기서는 이제 들어 올렸어야 되거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 올릴 자리예요. 들어 올릴 자리인데 들어 올리지 않는 거야. 그렇고 얘네가 들어 올려서 파는 게 아니라 한번 패대기 치고 다시 들어 올려서 팔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이 보시면 원익 코딩스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13일이죠. 이때 날짜가 11월 13일이었어요. 이거 제가 장중에 찍었거든요. 장중에 찍었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분 32초. 아마 이때부터 얘기하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흐름은 없어. 저는 한 가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뚝 떠오릅니다. 약간 싸한 생각이 떠올라.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물량을 많이 팔려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위로 뛰어서 팔아야 돼. 근데 저는 이런 부분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를 위로 뛰어서 팔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주가를 아예 이 자리까지 다시 하락을 시키고, 그쵸? 이 자리까지 하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차라리 주가를 또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 위에서 본인들이 찔끔찔끔 팔았던 이 위에서 또다시 팔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 코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제가 갈까 해요. 어떤 매매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뭐 32,200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 그냥 때립니다. 절반 차익실어 그냥 일단은 절반 매도 때렸죠. 근데 절반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락이 됐는데 일단은 뭐 원익 코딩스 여기서 절반 매도 왜 전량이 아니라 절반 매도 때렸냐? 이미 그 전에 수익을 다 챙겼어요. 그 전에 수익을 딱 보면은 여기 몇 월 며칠이죠? 10월 27일이거든요. 10월 27일이면 주가가 여기예요. 여기 10월 27일 여기 그죠? 이 자리에서 이미 전량 매도를 한번 챙겼습니다. 8분 17초 재생. 그냥 아예 시장가로 전량 매도를 그냥 주문을 때립니다. 그쵸? 여기서 일단 수익을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여기
이 부분 아마 여기서 이제 얘기를 여기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지? 하여튼 여기서 수익을 다 때리고 수익금을 다 보존한 상태에서 최초 원금 대비 3분의 1만 재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짜투리 물량만 살짝 들어간 거지. 거기서 이제 여기서 또다시 절반 매도를 절반 매도를 때린 건데 그러한 내용도 있어요. 이 보면은 10월 30일 날 그쵸? 이때 제가 1차 분할 매수 얘기하거든요. 10월 30일이면 여기네요. 그죠? 여기니까 아마 여기서 체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싸한 흐름이 보이면 일단은 뭐 전량 매도를 때립니다. 그죠? 전량 매도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 급락되기 전에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네이처스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11월 이제 현지 시간 기준이죠. 그죠? 일단 FDA와 이제 임상 임상에 관련된 이제 3상 그거 개발 및 허가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추가 3상 임상 시험 규모와 이제 주요 종료점 그리고 통계 방법, 허가 경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고 원래 아시죠? 원래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의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3상에 관련해서. 근데 일단 이전에 FDA랑 미팅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임상 3상에 관련된 내용, 식약처에서 반려는 받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FDA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 진행될 게 딱 한 번만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번 할 거를 한 번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고 반대로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거를 시간 역시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비용이나 시간이 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그러한 이제 뭐 임상 데이터나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미 있게 봤다라고 말씀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FDA랑 시야처랑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딱 한 번만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집중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속 승인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26년도에 이제 FDA 허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이처셀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 27년까지 질질 끌고 가야 돼. 28년도까지 가져가야 돼. 29년도까지 가져가야 돼.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실상 돈이 다 그 시기에 여기에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진짜 26년도에 불기둥이 나와서 그냥 26년도에 이제 수익 차이를 좀 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26년도에 이제 1분기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제출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협의가 이번에 이루어지는지 일단 그게 관건이겠죠. 그럼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 어느 정도 바로 이제 불기둥이 나오겠죠. 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네이처셀이 이렇게 해서 가속 승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협의가 진행됐다고? 그러면 26년도에 FDA에 관련된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쵸? 실제적으로 뭐 이제 1분기에 만약에 그런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뭐 이제 뭐 그리고 제출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심사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전후 거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6개월 전후 거친다고 했을 때 뭐 상반기라고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1분기라고 하면은 뭐 1월부터 한 3월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정도 이제 제출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내년 한 9월에서 12월 이 정도에 이제 FDA 허가 결정이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9월부터 12월에 FDA 관련된 이제 뭐 승인이고 CRL이 나와. 그러면 그 전에 무조건 이제 주가가 이제 선반영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투자 지원에 관련된 협약식 그거를 이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유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그 투자 유치 내용이 예를 들어 HLB가 나왔었잖아요. LMR 파트너스, 그죠? LMR 영국계 거기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굴리는 이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투자 계약 체결이 나온다. 그러면 네이처셀은 HLB랑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밖에 안 올라왔어요. 당일에. 그쵸? 그 전에 올라간 거는 뭐 그 투자 유치가 됐다라는 내용이 안 나왔었고 그 내용이 나오고 주가 급등한 게 이거예요. 고가 24%, 종가 13%, 그리고 여기 고가 5%, 그다음에 급락 나왔거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 유치가 나왔지만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어. 그 이유는 그 전에 FDA에서 이제 CRL을 이제 뭐 두 번을 받은 그 사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HB랑 다르게 FDA 관련된 아직 승인 여부를 한 번도 체크를 안 했잖아. CRL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냥 기대감만 있단 말이야. 얘 HB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FDA 승인이 되고 말아. 근데 CRL을 그 전에 두 번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겁나는 거죠. 그 전에 CRL 두 번 받았는데 또 세 번 받으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왜? 그 전에 고점을 찍고 CR을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고
두 번째 성공할 것 같아서 다시 주가가 올라갔지만 또 한 번 시작해서 급락이 나왔고 HLB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갔어요. 근데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FDA 관련된 이제 뭐 그러한 이제 승인 여부나 뭐 CR이나 이런 거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완전 깨끗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HLB가 FDA 승인된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CRL을 처음 받기 전까지 FDA 기대감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얘 같은 경우도 뭐 전환사채나 뭐 이제 신주 이수권 부사채나 항상 그 사채 자금으로 투자를 받았거든. 그것도 국내에서. 근데 이렇게 갔어. 근데 만약에 네이처셀이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투자 유치가 해외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이 흐름 HLB 이렇게 갔잖아요. 네이처셀은 이렇게 안 가요. 네이처셀은 이거 더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의 사례가 있거든. 그러니까 또 HLB랑 다른 거야. 그 HLB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를 항서제약이라고 얘네는 중국이랑 쪼개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뭐 제재하고 있잖아. 모든 거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FDA에 있어서 뭐 심사 반영이 아예 안 됐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허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투자 지원에 관련된 협약식이 나왔을 때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11월 20일 전까지 오늘이 18일이잖아요. 당장 내일이 19일이고 만약에 20일 전까지 주가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증시가 이렇게 하락 우리 국내 증시는 이렇게 빠졌지만 네이처셀이 만약에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올라갔어.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찍었어. 그럼 저는 여기서 아마 절반을 매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절반을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를 때렸겠죠. 왜? 11월 20일 날 막상 별 내용 없으면 주가가 급락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게 없어요. 그 말은 오히려 그 선반영이 안 됐고 그냥 오히려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야 돼. 한마디로 그냥 11월 20일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그냥 이 이유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를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냥 11월 20일까지 들고 가고 11월 20일에 별 내용이 없어도 그냥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힘드네요. 힘들고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방송을 킨 김에 그래도 방송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아지긴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네이처셀을 찍고 그리고 뭐 원익코디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원익코디스 정도만 찍을까 하고 영상은 뭐 제가 그전에는 뭐 하루에 막 8개에서 10개씩 찍었는데 제가 지금은 뭐 그럴 상태가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안 되고 일단은 뭐 그럴 시간이 안 되고 그럴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이제 멘탈도 안 되고 사실상 뭐 하루에 영상 한두 개 찍는 것도 지금은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또 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해결이 되면은 다시 또 열심히 찍을 거고 이전처럼 또 영상도 많이 찍을 거고 또 이제 뭐 이제 빠지는 일 없이 할 건데 어쨌든 뭐 오늘은 네이처스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지 라인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일단은 뭐 여기를 보는 게 맞겠죠. 여기 일단 이전에 뭐 저항 직전 저항 매물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고 빠지는 구간이고 또 여기 이렇게 돌파가 됐다가 또 그게 맞고 빠졌다가 또 이게 돌파가 됐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구간인데 이러한 자리가 단기 지지 라인이에요. 이 자리가 뭐 써드릴게요. 그 시세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26,400원부터 시작해서 25,200원 이 자리가 단기 지지 라인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전에 저항 매물대가 맞고 빠지는 자리였다. 그죠? 이게 돌파가 되면은 이제 이 자리가 보다 달려야 되는 자리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돌파됐다가 살짝 눌렀다가 횡보했다가 돌파됐다가 눌렀다가 그런 이 부분은 이전에는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보였지만 이번에 이탈이 안 되고 이러한 자리에서 칼같이 이렇게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 다지면 뭡니까? 쏘는 거밖에 안 나와요. 쏘는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기 이 하단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구간을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는 급등이 될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종목 있었죠. 싸다는 내용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올릭스. 그쵸? 네, 올릭스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전에 뭐 처음에는 제가 이러한 자리가 다지는 구간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이러한 구간을 어느 정도 다지고 쐈고,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러한 구간,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또 이러한 구간이 결과적으로 다지는 구간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지고 또 쏘는 흐름 나왔고 여기는 이제 저항 매물대로 맞고 빠지는 자리고 한마디로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이 왔던 자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이전에 직전 저항 매물대 이러한 구간을 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쏘는 흐름이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네이처셀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들고 가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증시 계속 얘기했죠.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이 AI 버블로 주가가 빠질 때 큰 손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조금 많이 난 종목들은 제가 일부라도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해라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역시나 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죠. 차익 실현은 뭐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이처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저랑 오래되신 분들은 천이서가 차익 실현하라고 하면은 항상 그 뒤에 주가가 빠지더라. 이걸 다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익 실현한 물량들을 다시 이제 담는 이제 다시 이렇게 담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자리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체크를 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종목은 당분간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냐면 내년 그 네이처스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처스를 제외하고 그리고 뭐 진짜 시장 주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코스닥이야. 그러면 일단은 좀 기다리라는 거야. 언제까지냐면 3월 때까지. 감사 시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주가가 빠지면 그런 종목들을 담아야 돼. 어떤 종목들이냐면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근데 최근에 이 고점을 찍었던 종목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 고점을 찍은 게 시장 주도주야.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 관련주야.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고점에 있어서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샀어.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져. 그런 종목들을 담아야 돼요. 그 실적 관련주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뭐 노동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원전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 반도체 특히 뭐 AI 쪽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영상을 찍다가 지금 이제 안 찍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시간을 되면은 이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2차 매수만 합니다. 첫 번째 매수 분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할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말 그대로 바닥에 있었을 때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그 종목도 바닥에 있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고점이고 이러한 종목들도 고점이기 때문에 2차 매수로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매수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뭐 1,500만 원으로 들어간다. 한 종목당.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에서 500, 2차 매수에서 500, 3차 매수에서 500, 3차 매수까지 안 오고 급등을 해. 그러면 그냥 뭐야? 1,000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1억이면은 뭐 이제 뭐 3억, 3천, 3천, 4천이 되겠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한마디로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요때까지는 이제 만약에 내가 한 번만에 종목을 다 매수했다. 무조건 세 번 나눠서 하세요. 두 번만에 내가 매수했다. 무조건 세 번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종목들도 좀 거품이 많이 걷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우리가 그때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은 두 번의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세 번의 분할 매수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제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제작 영상은 오늘 여기서 종료를 할까 합니다. 지금 뭐 더 좀 상태가 제가 많이 안 좋아서 최대한 저도 빠르게 지금 뭐 겪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진짜 뭐 뉴스에서나 보던 내용이었어요. 뉴스에서나 보던 내용인데 이게 정말 뭐 남의 일이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저한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또 개인사를 뭐 여기 또 이제 물론 뭐 저랑 이제 각별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근감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뭐 제 개인사를 떠들기에는 굉장히 사실 웃긴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냥 좀 최근에 좀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그냥 뭐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영상을 못 찍었구나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갖고 저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원래는 이제 12월 달, 10월 1일 다음 이번 달은 그냥 좀 마저 쉬고 12월 달부터 영상을 사실 다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어디 좀 여행도 좀 다녀오고 좀 이제 저기 부모님 계신 좀 집에도 좀 내려갔다 와서 영상을 찍을까 했지만 증시 상황이 제가 쉬게 놔두질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증시가 차라리 네이처셀을 막 급등을 했어. 그럼 제가 조금 쉬었을 건데 뭐 이제 다른 종목도 다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증시가 하락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어야지 증시가 하락할 때 영상을 안 찍으면 아씨 쟤 또 증시 빠지니까 부담돼서 도망간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해죠. 저는 증시가 하락하거나 종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찍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한테 증시가 또 쉴 여유를 주지 않네요. 그냥 뭐 천이서 너 일해라. 지금 이렇게 저한테 막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무슨 뭐 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런 댓글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런 댓글들을 보고 오히려 아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 그래도 뭐 진짜 우리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몇몇 그 제 구독자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렸을 때 '아 찍어야겠다, 찍어야겠다.'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댓글들을 좀 봤어요. 그 주말 동안 못 보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울적해서 한번 잠깐 봤다가 이제 고러한 내용들을 보고 '아 이제 내일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5시 22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지금 뭐 주가가 내추럴에 뭐 이렇게 급등한 뒤로 뭐 그래도 좀 빠지긴 했네. 마이너스 5% 빠졌고 1% 빠졌고 3% 빠졌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뭐 이제 종가나 시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빠진 상태인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되게 선방한 거예요. 되게 선방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깨질 않았잖아. 그죠? 얘가 만약에 최근에 증시 급락할 때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멘탈이 흔들렸을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요렇게 살짝 뭐 이렇게 뭐 주가 흔들릴 때도 마이너스 5%를 찍고 이게 방어 메시지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거 체크해 보면 이제 뭐 증시가 이렇게 오전 중에 빠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증시가 빠지는 게 아침 9시부터 빠질 종목들은 대부분 아침 9시부터 10시에 빠져요. 그러니까 장 시작되자마자 매도를 때리는 거야. 우리가 매도는 보통 다 오전에 하지 오후나 종가 때쯤에 매도하는 사람은 없거든. 왜냐면 오후나 오후장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들고 있거든. 그리고 오후장까지 들고 있으면 아 그래도 내일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사람들은 다 아침 9시에서 10시 이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를 오후장에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증시가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거의 뭐 오늘 마이너스 3% 빠지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빠졌는데 오늘 뭐 이렇게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 마감됐다. 시장이랑 똑같이 마감됐다. 굉장히 방어 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수요일이고 11월 20일이 목요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다 11월 20일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뭐 이게 목요일 전후가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요일 전후가 되게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수목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밤 늦게라도 혹은 뭐 이제 오전이라도 어떻게든 하여튼 영상을 네이처셀을 최대한 좀 찍도록 할게요. 이제 20일까지는 다 찍고 뭐 이제 금요일까지 다 찍은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뭐 바람을 잠깐 쐬고 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어쨌든 수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브리핑을 꼭 하겠습니다. 꼭 할 거고 네이처셀 관련해서 정말 모니터링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벌써 한 27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